위원장님 책임론과 사퇴 촉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선관위 얼마나 견제 없이 감시 없이 엉망진창으로 일해왔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적절한 방식의 예능 출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은퇴 안내견 세로미를 입양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억지로 맞춘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체배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국장. 덕분에 잘 쉬었는데 어제 보니까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일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자,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만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등 기존에 확인된 경우 외에도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특혜 네.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부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수를 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경찰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MBC 기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인상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MBC 기자가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MBC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구성원들과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MBC 노조 측은 과잉 수사이자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하고 한동훈 장관도 관련해서 입을 열었죠. 네, 민주당은 해당 기자가 지난해 유엔 총회 당시에 논란이 됐던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한 기자인 점을 지적했는데요.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관련 압수수색 사실은 기사를 통해 알았다면서도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서 재투표가 이루어졌고 네. 또 현직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이루어졌죠. 네, 맞습니다. 일단 간호법은 찬성 178표, 반대 107표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이후에 이뤄질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정치권의 뉴스가 많네요. 네.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국회 징계 절차도 오늘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통상 자문위 활동 기간이 최장 60일인 만큼 여야는 자문위 기간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응답하라 다정이 있죠?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회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조멘토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이제 완전체 멤버가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자, 응답하라 다정에서 이제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취임 1주년 때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이르면 이번 주에 연다고 하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기류가 바뀐 이유, 지지율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회견할 결심, 해상사열 취소, 우주 경쟁, 과목 탈출, 아빠 찬스인 일본으로 가져왔습니다. 정의원 여러분, 석가탄신일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 울체커는 내일 모레면 끝나는 실록의 계절 5월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집 근처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에 가봤는데요. 그런데 정치부 고인물답게 관련 대통령실 행사부터 떠올랐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그리고 오늘은 뭐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네, 바로 이달 초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지난해 8월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후로 윤 대통령이 많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모습은 8개월여 만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어 스태핑까지 중단되면서 이날 윤 대통령이 앞으로 다시 기자들과의 소통을 늘려가는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네, 이때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끓이기 대신에 윤 대통령 드디어 회견할 결심이 선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을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5월 10일 취임 1주년에 맞춰 기자회견은 없다고 하더니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꼭 1주년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외교 슈퍼위크 등으로 바빴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뭘까요? 바로 윤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4월 3주 이후 5주 연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근자감은 안 된다는 냉정한 평가 역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이 정부가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성과 업적 그에 대한 평가로서 생긴 지지율이냐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하나는 눈에 띄는 실책이 특히 이제 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없었던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 내부에 이런저런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뭐 할만하면 뭐 누구 발언이 나오고 돌발 발언이 나오고 이것도 조금 진화된 국면이에요. 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벌써 방심한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듯합니다. 신윤핵관으로 떠오른 박수영 의원인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들면서 대선 당시 지지율을 거의 회복한 거다. 대통령 특유의 진정성과 뚝심으로 뚜벅뚜벅 가다 보면 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윤핵관의 언어로는 적절하지만요. 여의도 연구원장의 인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냥 윤핵관이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의도 연구원장 박수영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의 선거 전략을 짜는 곳이 여의도 연구원이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여론조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을 안이하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내년 선거 준비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하지만 진정성과 뚝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통했나 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보여준 진정성과 뚝심은 이른바 동물권에 대한 거였습니다.
아유, 내가 먹어도 맛있겠다. 한동아 누워. 그렇지. 글쎄,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유기견을 제가 입양을 계속 해왔더니 이제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특수 목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될 때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소탈함이 잘 드러난 소통이었다.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나오지만요. 또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반대편하고는 굉장히 지금 대립돼 있잖아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반대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딴 세상. 네, 실제 회견할 결심을 내린 윤 대통령, 회동할 결심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뉴스픽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단과의 회동은 결국 무산됐는데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 말에서 촉발된 당내 의견 충돌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라면 저는 불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만 만나겠다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이짐의 왕따입니까? 네, 하지만 김 의장에 앞서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적이 있는 대통령실도 회동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실에서 준비 중인 기자회견 역시 진정한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참고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54분 중 모두 발언에만 20분을 썼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100일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점까지 앞세우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는 안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 픽, 해상사열 취소로 가봅니다. 우리나라가 내일 제주에서 주관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훈련이 결국 대폭 축소돼 진행됩니다. 해군에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기상 때문에 좀 훈련을 축소하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지해드린 것처럼 훈련 해역 기상 악화에 따라서 한미일 호주 다국적 함정 간 해상 훈련을 공해상에서 약식 절차 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네, 이 훈련을 위해 일본 하마기리함이 자위함기를 달고 어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함정에 사열을 받는 것인가? 이걸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었는데 사열 역시 없던 일이 된 겁니다. 훈련 모습도 우리 국적의 함정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번 자위함기 논란을 의식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위함기가 논란이 되는 이유, 다정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전해드리는 것처럼 바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와 사실상 문양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자위함기와 우길기는 좀 보시면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항의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 때도 국방부는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종섭 장관이 국회에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도 자위함기와 우길기는 같다 이렇게 인정하는 걸 왜 우리 당국이 부인하느냐는 지적은 그때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해상 자유대 자유함기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회에 개량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우길기 홍보 자료를 보겠습니다. 해상 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 자위대 자위대기는 우길 모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일본은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또 지난해와 대자비인 상황이 또 발생하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논리를 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적극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당시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자위대 함의 문양기를 개양한 채 평택항에 입항하는 사진을 숨기면서까지 이 자위대 함정에 우리 대한민국 기항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국민들을 속였습니까? 민주당은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네, 현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면 전 정부의 문제로 답하는 거는 이제 아주 흔한 일이 된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권의 전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는 우길기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전문가들의 반박도 나옵니다. 아베 내각을 거치면서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군사 야욕이 우길기에 더딥혀졌다는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할 때 예를 들면 우길기가 나쁘다, 이게 침략의 산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면 국민투표 할 때 헌법 개정하면 안 된다, 일본군 부활이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길기를 계속 우겨야 돼. 이거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나온 주장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길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먼저 말할 게 아니라요. 일본의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민감한 현안마다 일본보다도 우리 여권이 먼저 움직이는 듯한 기분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우주 경쟁으로 가져왔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다음 달에 발사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북한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부 부위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앞서 일본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11일 0시 전내 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한 자위력 강화 차원이라는 게 북한이 내세우는 명분인데요. 우리의 누리호 발사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에 실려간 영상 레이더 사 때문입니다. 전파 3차원 위성인데 이게 과거에 미국 첨단 군사 위성만 갖고 있던 거거든요. 유사시에는 이 누리호의 위성을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걸 이중용도 기술이라 그래요. 민군 겸용 기술이다. 그런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나온 게 저번에 2차 발사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굉장히 한국의 로켓 기술, 그다음에 위성 탑재 기술 이런 것들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네, 다음 픽 과목 탈출로 넘어갑니다. 슈퍼태풍 마하르의 습격으로 말 그대로 외딴 섬이 돼버린 괌. 다행히 우리 외교 당국이 통보받은 것보다 하루 빠른 29일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 3천여 명도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지금 임신 중이고 아기도 있어가지고 먹는 거랑 자는 게 제일 힘들고 아무래도 단전되다 보니까 에어컨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네, 현지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우리 외교 당국자는 항공편 수송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내일까지는 관광객이 모두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태풍 마하르는 현재 방향을 틀어서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아빠 찬스인 일본입니다. 일본 총리 정무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기시다 총리의 장남 쇼타로가 퇴직금도 못 받고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쇼타로는 지난해 연말 총리 관저에서 친척들과 송년회를 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부딪혔는데요. 올해 기시다 총리의 유럽 북미 순방 때 동행해서 명품 넥타이를 대량으로 사고 관용차로 개인 관광을 했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기시다 총리 처음에는 아들을 옹호했지만요. 결국 다음 달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정권 운영에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날짜가 아직 확정돼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이제 유채커도 얘기했던 대통령실에서는 소통 강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유력한지 유 실장이 좀 취재할 방법은 없어요?
네, 이번 주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자, 지금 사실 이제 소통이라고 하면 뭐 여야 또는 이제 대통령과 야당 간에 좀 원활한 대화가 필요한데 일단 대통령하고 야당 간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여야 대표 간에 조금 회동이 일어날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정책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일단 여야가 실무단 회의를 진행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실무단의 여야 정책위 의장 그리고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여한다는 것까지는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첫 실무단 회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실무단이 만나더라도 정책 대화의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 같이 서로에게 좀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의제 문제 말고도 양측 모두 실제 상대방이 정책 대화에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정책 대화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 제안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서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실제 정책 대화에 가닥이 잡히니까 국민의힘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비공개 회담은 별도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결국 프레임 전환용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와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화를 거부하느냐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조율이 안 돼서 무산됐다는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협치가 될락말락, 뭐 전체적으로는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헌정회에서 정치권에 조언하는 성명서를 오늘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가 오늘 정대철 회장 명의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타협이 없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여야가 무조건 한 발씩 물러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치의 정치로 장기화된 극한 대립을 하루빨리 해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향해선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정부 여당 최고 지도자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제1야당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건 단순히 비정상을 넘어서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헌정회는 이 야당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 등을 언급을 하면서 이해상충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보라고 비판한 건데요. 그러면서 여당에 대해 감정적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토의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 단순한 비판 이상의 정책 대안 제시를 제대로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유체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회견할 결심, 야당과 회동할 결심은?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조금 전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죠. 김남국 코인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서 쇄신을 다짐했던 민주당은 오히려 개파 갈등에 휩싸이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서 의원의 의결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이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요.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심사를 마무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속히 심사를 하자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을 표했는데요. 최장 60일간 심사가 가능한 윤리심사 자문위에 한 달 내에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모습을 감춘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직접 출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윤리특위에 강제 조항이라고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 수위가 높아지겠죠. 소위 말해서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걸요.
네, 국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는 4단계입니다.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김 의원은 의원 직함을 달고 60억에서 100억 원대의 코인 거래를 했죠. 그리고 상임위 도중에도 거래를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겸직 금지라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건데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이 윤리특위와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네, 다만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거나 로비 의혹이 있는지 또 이해충돌 위반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한다면 민주당과 본인을 위해서 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요. 만약에 김 의원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따져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느냐 이 부분에 처벌될 거냐 말 거냐는 검찰도 잘 몰라요. 더 수사를 해야죠. 품행의 문제를 품행 제로니까 제명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할 거면 태영호, 김재원 의원은 10번도 더 제명당해야 마땅한 상황인 거죠. 네, 김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지만요. 김 의원에 대한 처분 결과는 여전히 민주당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점,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했던 탈당의 변이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김 의원의 제명에 힘을 좀 싣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위철환 당 윤리심판위원장이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 대표의 손절신효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말고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민주당의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모습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두 사람 역시 이미 탈당을 했지만요. 아마도 다음 달 12일 체포 동의안을 어떻게 표결할지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우리 동료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 없다 선을 그었지만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내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20명쯤 된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인데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겠냐는 겁니다. 돈봉투를 마련했다는 사람이 있고 전달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돈봉투를 전달한 사람으로 특정되는 게 윤관석 의원이에요. 근데 밖에서 자유롭게 있을 때랑 인신이 구속돼서 수사받을 때는 다를 것 아닙니까? 강내구 씨처럼. 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사례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해석인데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이재명을 왜 가결시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 내에서의 정상적인 자정작용이나 상식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네, 이 돈봉투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후에 민주당은 쇄신과 혁신을 강조했었죠. 장장 6시간에 걸친 쇄신 의총이 열렸던 게 지난 14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지도 보름이 지났죠. 하지만 이 위원장 인선부터 난항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비명계는 혁신기구의 당 쇄신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친명계는 선출직 지도부 즉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고유 권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혁신 방법을 놓고서는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게
친명계의 주장인데 비명계는 그러면 오히려 강성 당원들의 입김만 강해진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탄가스를 막으려면 가스가 스며드는 통로를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돈봉투 유혹의 통로가 저는 대의원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러면 돈봉투 사라집니다. 불이 났어요. 그럼 빨리 불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집에 난 불 화력 좋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원 100%로 가자는 건데 그럼 목소리 큰 강성 당원들 뜻대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 쇄신 대신에 오히려 이 해묵은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당내에서 나온 쇄신 요구를 막아서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당 쇄신, 혁신을 요구했던 청년 정치인들, 또 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이 강성당원들, 이른바 개딸들의 문자 폭탄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일부 당원들은 이 대학생위원회가 명의를 도용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하면서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청원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근이 이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을 불러서 직접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청원 내용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학생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도덕성을 강조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기자회견문에 들어간 도덕성, 도덕적 잣대 같은 표현이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라며 비명계 편에 서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 양 위원장을 만난 건 맞다. 그런데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위로를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평소 양 위원장을 알고 지내던 당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좀 걱정이 돼서 개인적인 만남을 청한 것이라고 이제 선을 그은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 즉각 꼰대 마인드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관련된 사안을 당대표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소명서도 제출했다면 이걸 누가 위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외압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이죠. 대학생위원장은 한참 어리고 당의 후배니까 훈계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꼰대 마인드는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당 내에서부터 대학생위원회 또 청년 정치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 이미 의원총회에서도 드러났던 바가 있죠. 항의 문자를 보내는 강성 당원들을 향해서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좀 같이 내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적극 반대했다는 겁니다. 같은 청년인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시켰는데 청년 정치인 대학생들은 왜 감싸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그 두 개가 어떻게 같은 문제냐, 당내 다른 목소리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 아니냐, 김남국이가 보호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민주당이 이런 폭력적인 린치 앞에서 네가 각자 책임져라. 너 청년이니까 너도 성인이야. 폭력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개딸들이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활성화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박용진 의원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당 행사를 위해서 이 사진을 직접 올렸는데 당 행사를 위해서 경북 안동의 도당 사무실 앞에 갔더니 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든 당원들이 정면으로 막아섰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그 입으로 이재명을 말하지도 말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도 합니다. 박 의원은 이런 지지자들만 남은 염전 정치로는 집권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강성 지지층의 이런 행동 오히려 이 대표 주변의 사람들을 더 떠나게 할 거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지지층의 수장, 즉 팬클럽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을 내려놔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개딸은 BTS에게 아미 같은, 그러니까 팬클럽 아미 같은 존재다라는 친명계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BTS가 아미 대장이에요? 이장 맡고 있지는 않잖아요.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고 아미처럼만 해주신다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네, 민주당 내 상황 지금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 징계 착수. 민주당 쇄신은 어디 가고 오히려 계파 갈등 전면전. 네. 자, 오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원래 사흘 안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원래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져야 하는데요. 이때 본회의 계획이 없어서 다음번 가장 빠른 본회의인 6월 12일에 표결이 될 전망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에 넣을 이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자율투표가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에 나를 소환하라라고 말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이 되고 있죠.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의 시발점이 됐던 이정근 녹취록을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녹취록에 빗댔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고도 썼는데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이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라면 태영호 녹취록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논란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활동폭이 최근에 많이 넓어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최근 북콘서트를 다니면서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딸 조미 씨의 의전원 합격과 관련한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부산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우리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이런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1심 판결문에는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 조 전 장관의 발언은 허위라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 판결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 정경심 교수가 한 7개 스펙 다 유죄 나왔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같은 지적을 한 김웅 의원은 이 조 전 장관이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이 이런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또 야권 일각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쓴소리를 했는데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 출마한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다른 지역구에서 다 참패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 출간한 저서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에서 이른바 이 조국 사태가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을 무너지게 한 계기라고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조기숙 교수의 물론 개인 의견이고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뿐 아니고 본인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최근 유튜버 활동을 시작한 조민 씨의 출마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최근에 소셜미디어에서 일상적인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마자 10만 구독자를 모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조민 씨의 행보를 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행동도 이 국민적인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 지적을 했는데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도 씩씩하구나 이렇게 격려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덕성을 외면하는 처사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철이 없어 보인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을 군대 보내도 뭐 선풍기도 안 켜고 뭐 저도 그랬지만 여행도 안 가고 어쨌든 자식이 무사 귀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가족을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낸 거잖아요, 어머니를. 그러고서 나는 내 일상을 행복하게 즐기겠다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김남국 징계 착수, 사라진 쇄신, 계파 갈등 전면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죠.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아빠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직접 채용 면접에 나서기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외부 기관의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노태학 위원장의 자진 사퇴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하하 10점 만점에 10점 You know what it is 10점 만점에 10점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들의 아빠 찬스 의혹 4명에서 6명 또다시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죠. 하여튼 뭐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선관위의 자체 조사, 지금까지는 5급 이상 고위직만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노 위원장은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라 추가 의혹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다만 선관위의 자체 조사는 믿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기가 막힌 복마전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5급 이상으로 한정해서 일부만 조사했다는데 또 추가로 5명이 나왔다고 하니 이게 5급 이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되겠다 싶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 이번에 처음 불거진 건 아니죠. 지난해 3월 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특별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며 사실상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빠뜨렸지만 선관위는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기관의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검찰 수사 의뢰까지 언급했습니다. 선관위는 외부 감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촉구, 검찰 수사 의뢰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지자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국민의힘은 이 역시 꼼수 퇴진이다 공세를 폈습니다. 선관위가 두 사람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면직이 아니라 징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장이 사퇴하면서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고 뭐 연금이나 예우나 이런 거 다 받더라고요. 사퇴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받고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박찬진 사무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스스로 뱉은 말이 있기도 하죠.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그거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 의혹의 책임,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함께 져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한마디로 스스로 물러나라는 겁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노 선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정치권에서 너무 선관위를 흔드는 거 아니냐 주장도 있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겠네요. 민주당이 대신 엄호에 나섰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라면서도 노 위원장의 거취까지 압박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꼼수다라는 겁니다. 후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인사로 앉히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건데요. 노 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죠. 국민의힘은 그럼 그동안 민주당이 선관위를 장악했었던 거냐? 역공을 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관위를 장악을 했었나 봐요. 저는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선관위 장악이 된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되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관위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태를 몰랐든 알았든 선관위원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인지 비리를 엄단하려는 조치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선관위라고 하는 기구를 압박하고 흔들어서 이른바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인지 그동안 성역처럼 굳어져 있는 선관위의 아빠 찬스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 안에서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해 엄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인지 국민적 평가가 곧 뒤따를 거라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에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선관위 측에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수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현재 실태 조사에 착수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선관위의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또 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고 또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니만큼 선관위와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이 실태조사,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선관위가 권익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선관위가 요청을 하면 합동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셀프 조사보다는 권익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외부 감사에 거부감을 표시해 왔었죠. 권익위의 합동조사 제안에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에서는 합동조사 제안하셨던데 수용 여부 결정하셨나요?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이번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인데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 또 실망시켜드리진 않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 긴급 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도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회는 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와 이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와 요구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익위에 속히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극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이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국회의원 299명 중에 정의당 의원 6명만 동의서를 낸 상태인데요. 전 위원장은 정의당 의원만 전수조사할 경우 왜 정의당만 조사하느냐 이런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회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만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가상자산 관련한 내부 논의는 없었고 전현희 위원장이 일방적인 회견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이었고요.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이르면 뭐 오늘 내일 이번 주 안에는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금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면직을 제거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은 면직 처분할 것이라면서 법리적 검토는 다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한 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8월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음 달 중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잖아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해진 국회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는 입장인데요. 이 국회법에서는 직회부 요건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노란봉투법을 회부로부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한 것은 이 청구인들의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6월 국회 통과를 다짐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같은 법마저도 무력화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민주당이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아직 국민이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명명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여야는 전원이 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사실상 소위 구성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면서 늦어도 6월 중에는 합의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여야 간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소위를 구성하는 대신에 양당 지도부가 협의를 거쳐서 정개특위 간사들이 최종 압축안을 내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조금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평산 책방이 개점 한 달 만에 2만 권이 넘는 책을 팔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편산책방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개점 한 달 동안 4만 2천여 명이 방문을 했고 책 2만 2,700권가량을 판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평산 책방의 공지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책이 잘 팔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만 혼자 잘 된다는 건 썩 유쾌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진짜로 공입사업을 하신다면은 양산 시내 13개 작은 서점들과 이 전국의 작은 서점들을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밝혔습니다. 평산 책방에서는 책을 고르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동네 책방에서 여기서 찜하신 책을 사주세요라고 이 방문객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다면 저는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백다희 반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경찰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MBC 기자 또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MBC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을 보내서 휴대전화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MBC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지만 임 기자의 자리를 확인하고 압수물 대상이 없는 걸 판단한 다음에 철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경찰을 막아서면서 한때 대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임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MBC 임 기자가 지난해 아주 논란이 뜨거웠던 그런 사안이죠. 올해인가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문제로 이제 고발이 된 상태이기도 한데
민주당에서는 이 점을 들어서 보복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 압수수색을 받은 기자는 과거 이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했던 기자라면서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이냐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제까지 무수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졌다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기자와 언론사, 국회를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을 씌워 기자를 탄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본인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 입장이라면서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굉장히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악용한 게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당분간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11명 플러스 알파 국민의힘 수사 의뢰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청소를 안 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면 호흡기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에어컨 내부는 어둡고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데요. 곰팡이균이 호흡기에 침투하면 폐렴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점검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해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SIM4님, 현대판 21세기 음서제도인가? 도덕적으로 공정해야 할 선관위 자녀들의 채용 비리에 정말 화가 난다라고 하셨는데요. 부도덕한 선관위가 셀프 조사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LSY5님, 이 사람들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를 본인 자녀를 넣어주는 직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전수조사에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댓글들도 보겠습니다. 먼저 역풍이다님, 제일 깨끗해야 하는 선관위 아닌가요? 실력이 아닌 백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정숙님, 공채 시험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어디서 못된 짓들을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이르면 이번 주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제거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한 방통위원장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아마 본인이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등 같은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후임으로는 이동관 전 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저희가 또 관련한 속보를 추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줌인으로 갑니다. 국민의힘은 태용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죠.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이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 지도부는 김가람 청년 대변인을 미는 분위기입니다. 청년이자 호남 출신이란 상징성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줌인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원외에서 2분이 최고위 등록을 했고 현역 의원 중에서는 아직 등록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태용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현역 의원 가운데는 출사표를 던진 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로 거론되던 의원들이 출마를 망설이면서 예상보다 흥행이 저조한 양상입니다. 전당대회 때부터 줄곧 연포탕을 끓여온 김기현 대표가 이 지도부의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원내보다는 원외 인사를 선호하는 눈치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경선 대신 추대를 택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까지 전해지면서 선뜻 나서겠다는 현역이 없는 듯합니다.
당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출마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는 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지도부에서도 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뭐 한 명을 좀 추대하는 것이 당내 어떤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최고위원 선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선으로 갈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추대 같은 경선이 컨셉일까요? 실제로 당 지도부는 이 특정 인물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인공은 김가람 청년 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청년 대변인은 바로 레어템인데요. 일단 원외에서 활동하는 청년이죠. 이 총선의 캐스팅 보터인 청년층에 어필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한 셈인데요. 보수 정당의 불모지인 이 호남 출신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삼박자를 다 갖춘 진기한 캐릭터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사정없이 사투리 써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호남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여기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쌍촌동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렇잖아도 영남당 색채가 진한데요. 이 김기현 지도부가 영남권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이 영남당 이미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합류한 윤재옥 원내대표마저 이 TK 지역구인데요. 이 서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졌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설화로 인해서 호남 민심은 이미 떠나갈 대로 떠난 마당이었는데요. 이 성난 호남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선 이 김청년 대변인만한 카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호남 정당 활동해야 진짜 호남 청년 찐 보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군대도 현역으로 갔는데 군대도 자대 배치를 호남으로 받았었습니다. 김가람 청년 대변인도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호남과 청년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무 호남, 시무, 국민의힘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호남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태영호 대타, 사실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눈치 게임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독이 든 성배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김기현 지도부는 출범 초기부터 난항을 거듭해왔죠.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돼 최고위원 2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김 대표에게도 리더십 리스크가 제기됐는데요. 당내에서는 과연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란 불안감도 새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네.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뭐 얼마나 갈 거냐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얼마나 갈 거냐? 예, 지도부가 김기현 체제가? 체제가 계속 갈 거냐 비대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지도부의 현재 이런 상황으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듯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중간에 합류했다가 만일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면 괜히 유탄만 함께 맞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 비관적인 전망인데요. 지도부가 그런 자리를 이 시혜를 베풀듯 청년에게 내줬다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좀 정치를 좀 길게 멀리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도부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또 윤심 논란이 있었던 지도부고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분란이 휩싸일 수도 있고 이랬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큰 실익이 있을까. 청년을 내세우면 청년이 온다는 생각일까요? 이 국민의힘 오늘 청년 공개 정책 오디션을 개최를 했죠. 오디션 이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진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청년 온다입니다. 청년들에게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는 일종의 공모전 성격인데요. 오늘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7명 가운데 이 최우수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청년 부의장으로 임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청년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시각에서
우리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들이 위한 정책을 우리가 많이 발굴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우리는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정책 해커톤을 오늘 시작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말을 많이 듣는 것, 그런 면에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합니다만 민심이 천심인데 그 천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심, 우리 청년들의 청자를 써서 청심을 먼저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 대표에게 청년 표심을 끌어오라는 특명을 받은 이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심사를 맡았는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디션과 공개 토론 배틀을 통한 당직자 선출 방식, 국민의힘에 최초로 도입한 게 지금은 장 최고위원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이준석 전 대표였죠. 단순히 대변인 뽑는 배틀이 아니었고요. 결국에는 정치 참여에 있어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이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실험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성공시키셨습니다. 이 전 대표, 이 당대표 당선 이후에 세대 포이론 등을 앞세워 젊은 세대를 포섭한 공로를 인정받았던 바 있는데요. 젊은 세대에 맞춰서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젊은 세대가 가장 잘하는 미래고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공허한 공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선 자체도 젊은 세대에 맞춰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그 의지를 젊은 세대에게 보일 때 젊은 세대는 저희를 신뢰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이 전 대표가 밀려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병민, 장해찬 콤비가 이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기색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들어서 이준석 영향력이 이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 난리를 쳐도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저는 오히려 더 오르고 그 이준석 퀴즈는 더 내려갔잖아요. 다만 이 외부의 시선은 좀 다르긴 합니다. 20대와 30대의 남자들이 민감한 이슈를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뭘 좀 건든 건 사실이죠. 예.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금 젊은 지금 최고위원들이 두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장해찬 최고위원도 있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있고 그런데 원조 청년 표심 전문가로 통하는 이 전 대표, 이 와중에 의혹 방어의 공력을 소모 중인데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하버드대 연설을 계기로 학력 의혹이 다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가 이 하버드대를 입학은 했지만 졸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이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재점화됐죠. 성적 증명서 공개 안 하면은 하버드 졸업까지 의심이 된다. 그렇죠. 졸업까지 의심이 되는 거죠. 된다. 왜냐하면 졸업을 하려면 교수가 그 담당 교수가 논문을 아시잖아요. 허락을 하고 졸업을 네. 승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럼 지도 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준석은. 안 밝혀요. 안 밝혀요? 네. 그리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하버드가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성적 증명서를 올리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 해당 증명서가 포토샵으로 수정된 것이라는 주장에 맞서 이 발급 과정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화면을 영상 캡처하면 또 조작되었다고 할까봐 폰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뭐 폰 영상도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테지만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죠. 자, 오늘 주민은 국민의힘의 청년 전략을 중심으로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 청년을 앞세우면 청년 표심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믿는 느낌인데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 보여주기식 청년 우대는 아닐 텐데 말이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20대를 타깃으로 한 과거의 TV 광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이제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이제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받잖아요.
오늘 오후에 김가람 청년 대변인 출사표를 던졌다는 거죠. 네, 김가람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 호남 출신 청년으로서 전국 정당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출사표를 냈습니다. 호남과 청년이라는 이 두 가지 상징성을 모두 가진 김 대변인이 사실상 추대되는 분위기인데요. 김 대변인은 청년 대변인을 맡으면서 5.18 기념식 등 김기현 대표와 윤 대통령이 호남과 청년들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할 때와 같은 초심으로 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결심을 굳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청년 대변인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회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는데요. 이후 당 청년 대변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 등을 맡아왔습니다. 지도부는 각종 설화로 악화된 여론을 돌파할 쇄신책을 고민해왔죠. 사실상 김청년 대변인을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내세우면서 지역 안배와 청년 표심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네, 하지만 단독 출마는 아닙니다. 어제 이제 출사표를 던진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도 있고 또 정동희 경제전략 작가도 있으니까 경선이라는 게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좀 부분이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은 일단 출마를 다 고사한 그런 분위기죠. 네, 이 호남권 재선인 이용호 의원이랑 그다음에 경북 경주 재선인 이 김석희 의원이 유력하게 결혼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의원은 출마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을 했고요. 김 의원 역시 오늘 원내대책 회의를 마친 뒤에 후보 등록 안 한다고 이렇게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학력 논란, 조금 전에 이제 박마커가 소개했습니다만 이 대표는 어이가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 이 전 대표는 이 보수 유튜버들이 하다가 이제는 이 네이버에 적힌 프로필까지 공격 소재로 삼는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돌고 돌아서 네이버 프로필에 이 경제학을 컴퓨터 과학보다 먼저 쓴 건 너다. 경제학 전공이 더 쿨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면서 어이없어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맨 처음에 이 전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게 논란이 됐는데요. 이후 이 전 대표가 졸업장 원본 등을 제시를 하자 졸업 논란이 가라앉고 다시 복수 전공이냐 복합 전공이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 대표가 마치 경제학을 주 전공인 것처럼 네이버 프로필에 내걸었다, 이런 쪽으로 공격 초점이 이동을 했다는 건데요. 한 보수 진영의 지지자가 본인이 관리하는 네이버 프로필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라고 써놨다.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은 경제학 학사 자격도 있고 컴퓨터과학 학사 자격도 있는 줄 알지. 그런데 경제학 학사 맞느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이 전 대표는 오래전부터 본인 수정 서비스로 프로필을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네이버 측의 학력 프로필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라고 돼 있는 걸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경제학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학사로 수정해 줄 걸 요청했다고 알렸습니다. 또 신청 일자를 보면 10년 전인 2014년이라면서 10년이 됐는데도 수정되지 않는 건 네이버 업데이트 체제 문제점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일종의 견제를 가하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특위라고 할 수 있는데 비리를 저지른 시민단체는 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특위가 시민단체에 쓸 수 있는 제재수단 중 하나로 정부 지원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회계 비리 시민단체는 당연히 주면 안 되고 민생에 피해를 주는 괴담을 유포하는 NGO들, 폭력을 주장하는 NGO들은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드 때 전자파가 몸을 튀길 정도다, 성주 참외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생에 피해를 주는 그런 괴담 유포하는 특히 환경단체 그런 NGO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기록들 찾아내서 그런 데는 지원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또 폭력 조장하는 NGO들, 대표적인 게는 전장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괴롭히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시위하는 데도 많이 있고. 하 의원은 공공기관도 지원금을 받으면 국정감사에 불려 나오고 회계감사, 지무감사를 받는다. 국회의원도 선거법 걸려서 유죄를 받으면 출마를 못한다, 이렇게 사례를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NGO에 있어서 자격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